지금 당장 당신의 머리에 권총이 겨누어진다면 당신은 내 삶은 완벽했다고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이 섬뜩하고도 불경한 질문이 사실은 당신을 지독한 무기력에서 구원할 유일한 열쇠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지루한 일상을 견디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분노하며 의미 없는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자가 떵떵거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걸까요? 이 허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당신에게 1960년 1월의 어느 차가운 도로 위에서 비극적인 사고로 생을 마감한 한 남자가 서늘한 위로를 건넵니다. 바로 실존주의의 아이콘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알베르 카미입니다. 카미의 죽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부조리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기차를 타려던 그를 붙잡아 세운 것은 친구의 우발적인 제안이었고 그 선택이 결국 죽음의 질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인생은 이토록 대책 없이 우연하고 잔인할 만큼 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인간의 기대에 대답해주지 않는 침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알제리의 지독한 가난 속에서 글자조차 모르는 청각장애인 어머니의 침묵을 보며 자란 소년 카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운명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으며 가난의 대물림과 죽음의 공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닥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미는 우리에게 자살하지 마라, 대신 반항하라고 일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항은 총칼을 든 투쟁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치열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시지프스가 정상에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질 바위를 평생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음에도 그 운명을 비웃으며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갈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고통이 사라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조차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신보다 위대해집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무력감과 불안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오히려 그 정답 없음을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불태우는 열정,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현재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야말로 부조리한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한 편의 비극일지라도 그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가장 화려하게 연기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향해 날릴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복수이자 카미가 남긴 불멸의 철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바위를 향해 비웃음을 한번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챕터 1.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성실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당신이 믿어온 이 달콤한 거짓말을 오늘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왜 내 인생에만 이런 가혹한 시련이 닥치는지, 왜 세상은 나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지 분노하며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인과응보라는 질서는 사실 인간이 만든 가냘픈 환상일 뿐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이 잔인하고도 거대한 간극을 부조리라는 날카로운 문장으로 파헤쳤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유를 묻지만 우주는 지독할 만큼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첫 번째 불꽃 같은 진실입니다. 카미의 희곡 속 인물 칼리굴라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광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왜 죽였느냐고 말이죠. 우리는 단 1분의 시간조차 의미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암세포가 선량한 가장의 몸을 잠식할 때, 음주운전 차량이 꿈 많은 청년의 생명을 앗아갈 때, 거기엔 어떤 고결한 이유도 합리적인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며 우리의 눈물과 절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비정한 무대일 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눈부신 설산의 절경에 감탄하며 홀로 등반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연이 주는 치유와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생의 찬미를 노래합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길을 잃고 어둠 속에 갇히는 순간, 그를 포근하게 감싸던 나무와 바위는 순식간에 날선 칼날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결국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산은 슬퍼할까요? 아니요. 산은 그저 그 자리에 무심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비극이지만 우주의 입장에서는 먼지 하나가 내려앉은 것보다 못한 사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진짜 얼굴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관심하다는 것. 당신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우주는 아무런 입장도 없다는 이 서늘한 사실이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카미는 이 지독한 허무 속에서 새로운 생존의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이 비합리적인 세계의 멱살을 잡고 나만의 의미를 창조해낼 것인가?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배신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나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 냉혹한 우주가 당신에게 침묵한다면 이제 당신이 그 침묵을 깨고 가장 뜨거운 외침을 내뱉을 차례입니다. 챕터 2. 무의미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 당신이 오늘 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이 거대한 우주가 단 1초라도 멈춰서 당신을 애도해 줄 것 같습니까? 이토록 차갑고 시린 질문이 당신의 심장을 찌른다면 당신은 비로소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커튼 뒤를 엿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오늘 하루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기를, 내가 흘린 땀방울이 반드시 황금빛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간절함과는 상관없이 태양은 뜨고 지며 세상은 당신의 눈물에 지독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이 끔찍한 불일치, 내가 원하는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 알베르 카미는 이것을 바로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세상 자체가 원래부터 악하고 부조리한 것이라고요. 하지만 카미의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은 그저 그 자리에 무심하게 존재할 뿐입니다. 문제는 그 무심한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왜? 라고 묻고 어떻게든 인간적인 논리와 도덕의 잣대를 들이밀려는 우리 인간의 본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권선징악의 룰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할 때 그 합리적인 기대가 무참히 깨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부조리라는 괴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카미가 창조한 광기의 황제 칼리굴라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무의미함을 깨닫고는 스스로 파괴적인 신이 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에서 살인 또한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늘한 통찰은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동양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풀강아지처럼 여긴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사가 끝나면 가차 없이 밟히고 불태워지는 풀강아지처럼
우주는 인간에게 특별한 애착도 미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든 악한 의도로 누군가를 해하든 우주는 그저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허무 앞에서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은 인간에게 형벌과도 같으니까요. 이유 없는 고통, 목적 없는 생존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과연 이토록 무의미하고 비정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을까요? 카미는 이 절망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에세이 중 하나인 시지프 신화를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영원히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 그리고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바위가 다시 굴러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시지프스의 운명은 바로 지금 당신과 나의 모습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끝이 보이지 않는 집안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인간관계.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바위를 밀어 올리는 현대판 시지프스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미는 전율 돋는 반전을 선사합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 산 아래로 다시 걸어 내려가는 시지프스의 뒷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운명이 비극적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각이 그를 신보다 강하게 만듭니다. 운명이 나를 조롱하더라도 내가 그 조롱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다시 바위로 행할 때 그 바위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의미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무의미한 반복에 직접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선언. 이것이 바로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가장 찬란한 복수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바위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까? 그 일이 헛수고처럼 느껴져 당장이라도 손을 놓고 싶으신가요? 카미는 당신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당신의 삶이 가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대한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뜨거운 반항 그 자체에 있다고요. 당신이 느끼는 허무함은 당신이 패배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절망의 끝에서만 비로소 진짜 희망이 피어납니다. 세상의 침묵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으로서 오늘 하루라는 무대를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 낭비하십시오. 그것이 이 부조리한 우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챕터 3.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당신의 죽음에 단 한 줄의 타당한 이유라도 내어줄 것 같습니까? 이 잔인하고도 섬뜩한 질문이 당신의 심장을 찔렀다면 다행입니다. 당신은 지금 비로소 가짜 희망의 껍데기를 벗고 생의 가장 뜨거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지루한 일상을 견디고 세상의 불공정함에 분노하며 의미 없는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거머쥔 천재 작가 알베르 카미는 우리에게 지독한 직구를 날립니다. 진정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로지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주식 차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심지어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 따위의 지식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는 그저 한낱 장난에 불과합니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오늘 밤 잠들기 전 반드시 답해야 할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학력과 전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지만
카미는 그 지적인 오만을 냉소적으로 비웃습니다.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몰라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인간은 너무도 쉽게 벼랑 끝으로 걸어갑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을 목격한 카미에게 철학은 고상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으며 무의미라는 괴물과 싸우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 앞에 아주 낯설고도 위험한 인물 한 명을 세워둡니다. 바로 전 세계 독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입니다. 메르소는 당신과 내가 가진 모든 상식과 도덕적 위선을 비우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의 엄숙함은 그에게 그저 지루한 절차일 뿐이며 시신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밀크커피를 마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를 땅에 묻은 바로 다음 날 그는 여자친구와 코미디 영화를 보며 깔깔거리고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소름 끼치도록 무심한 이 남자의 모습은 사실 현대인을 향한 카미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심하듯 메르소 역시 세상을 향해 어떤 감정적 연출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사회가 강요하는 슬픈 척, 착한 척하는 가면을 거부한 채 날 것 그대로의 진실만을 마주합니다. 가짜 눈물보다 진실한 무관심이 낫다는 그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모든 가식적인 프레임을 박살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평온하고도 무미건조한 삶은 한순간에 우발적인 사고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웃집 남자 레몽의 지저분한 치정 싸움에 휘말려 들어간 해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비극의 총성이 울립니다. 메르소는 레몽의 원수와 마주칩니다. 어떤 원한도 살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그의 눈을 찔러온 강렬한 햇살. 그 칼날 같은 눈부심을 견디지 못해 무심결에 당긴 방아쇠는 너무나 허망하게 타인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탕, 그리고 이어진 4번의 총성. 이 살인에는 그 어떤 거창한 동기도 필연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왜 죽였느냐고 물었을 때 메르소는 그저 태양이 뜨거웠기 때문에 라고 대답합니다. 인간의 법정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이 비합리적인 대답이야말로 카미가 말하는 부조리의 정점입니다. 카미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논리적이고 인과관계가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당신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으로 보상받을 것이라 확신합니까? 천만에요. 우리의 삶은 이토록 우발적이고 사소한 날씨 하나에 무너질 만큼 나약하며 본질적으로 아무런 논리가 없는 부조리 덩어리입니다. 메르소의 총성은 정적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무의미라는 진실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메르소에게 세상은 이제 사형 선고라는 이름의 논리를 들이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그가 사형당하는 진짜 이유가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사회가 정한 감정의 룰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 그 진실한 무관심이 대중에게는 살인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진짜 얼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고 이유를 찾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까요? 카미는 메르소의 사형을 통해
절망을 선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순간에야 비로소 터져나오는 생의 찬란한 불꽃을 목격하게 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메르소가 비로소 세상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었을 때 그는 생전 처음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내일 죽을 것이기에 오늘 이 순간의 공기, 햇살, 그리고 자신의 호흡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가? 카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과 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주인이 됩니다. 내일의 보상을 기대하며 오늘을 희생하는 노예의 삶을 멈추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가 무의미한 우주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정답이 되십시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를 단 1초도 낭비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뜨거운 연료가 됩니다. 카미가 제안하는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자유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세상의 침묵에 굴복하지 않고 부조리한 운명의 멱살을 잡고 보란듯이 웃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미친 세상을 향해 날릴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복수입니다. 당신의 바위가 아무리 무겁고 반복적일지라도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당신의 근육에 맺힌 땀방울이야말로 이 허무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챕터 4. 감옥에서 찾은 진짜 행복의 의미. 만약 당신이 아무런 죄도 없이 차가운 감옥에 평생 갇힌다 해도 미치지 않고 웃으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의 상식을 비웃는 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평생 괴롭혀온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시켜줄 카미의 치명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혹은 내 삶에 그럴듯한 이유가 없어서 말이죠. 하지만 메르소는 사형 집행을 앞둔 좁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인류가 수천 년간 찾아 헤맨 행복의 진짜 민낯을 발견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가십과 정답을 쓰레기통에 쳐넣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경이로운 자유. 그 전율 돋는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살인자가 된 메르소에게 법정은 끊임없이 이유를 묻습니다. 왜 죽였느냐는 질문에 그는 태양 때문이었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죠. 사회는 이 대답에 분노합니다. 인간의 법정은 모든 행위에 합리적인 동기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이니까요. 재판은 점차 살인 사건 그 자체보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그의 태도를 심판하는 연극으로 변해갑니다. 메르소가 만약 적당히 거진 눈물을 흘리고 종교적인 참회를 하는 척하며 사회가 원하는 말이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더라면 그는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방인으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내 감정에 정직한 것, 세상의 위선적인 질서에 나를 끼워 맞추지 않는 것, 그것이 부조리한 세계에 던지는 그의 마지막 반항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감옥이라는 극한의 결핍 속에서 메르소가 찾은 깨달음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온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해지기 위해 세상이 정한 합리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좋은 집, 화목한 가정, 사회적 성공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메르소는 선언합니다.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저 감옥, 창살 너머로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 저장된 수많은 기억의 파편을 하나씩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100년을 지루하지 않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품어주는 안락한 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차가운 공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모두 이방인이 됩니다. 하지만 카미는 바로 그 지점이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나에게 무심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내가 그 세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메르소는 감옥 안에서 세계의 무심함과 자신의 본능적인 진실함이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어떤 도덕적 질서나 종교적 구원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누구도 그 행복을 빼앗을 수 없다는 주체적 자각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책임감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삶에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 당신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무의미한 우주 속에서 그저 숨 쉬고 있다는 그 감각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카미가 메르소를 통해 보여준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허무조차 내 삶의 일부로 껴안아 버리는 거대한 긍정입니다. 사형수 메르소가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서늘하고도 뜨거운 해방감을 당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침묵에 대항해 나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다고 외치는 순간 당신을 가두고 있던 모든 벽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가득 채울 그 사소하고도 위대한 기억은 무엇입니까? 챕터 5.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반항하며 사는 법. 만약 당신의 삶에 정해진 결말도 위대한 목적도 없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 미친 세상을 비웃으며 춤을 추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을 절망시키려는 독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옥죄던 임이라는 사슬을 끊어내고 진짜 자유를 선물할 카미의 마지막 반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허무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부조리야말로 당신이 비로소 당신만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캔버스라고 말이죠. 세상이 당신의 기대에 침묵할 때 비로소 당신의 목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이 전율, 돋는 진실을 이제 마주할 시간입니다. 카미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통찰을 던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완벽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정해진 각본을 읽고 따르느라 평생 자유로운 선택,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박제된 인형처럼 살아야 했을 것이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아무런 정답을 주지 않기에 우리는 비로소 나만의 색깔로 삶을 채우는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실존주의 철학자들과 궤를 달리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들은 부조리한 세상을 견디지 못해 신의 품이라는 가상의 도피처로 도망쳤지만 카미는 그 비겁한 탈출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는 부조리를 극복하거나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조리는 인간과 세계가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가장 뜨거운 감각이며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날 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이 허무의 늪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살, 희망, 그리고 반항입니다. 자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의식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패배일 뿐이며 종교적 희망은 현실을 부정하고 사후세계라는 환상 속으로 도망치는 정신적 마약입니다. 카미가 선택한 유일한 승리는 바로 반항입니다.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지프스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신이 내린 이 잔인한 형벌 앞에서 시지프스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바라보며 그래, 내일 또 밀어 올리겠다고 자부심 섞인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태도, 신이 준 고통을 나만의 유의로 바꿔버리는 그 당당함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반항의 정체입니다. 이 반항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항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당한 고통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무의미함에 대해 이건 너무하다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됩니다. 사르트르가 인간을 본질 없는 텅 빈 존재로 보았다면 카미는 인간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적으로 거부할 줄 아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부조리한 감정을 옆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연대감. 누군가 선을 넘어 나의 권리를 침해할 때 터져나오는 공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카미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뒤집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오늘 우리는 카미의 눈을 통해 세상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도덕적으로 선해야 할 필연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 벌거벗은 우주. 그 속에서 메르소가 감옥 안의 구름을 보며 행복을 찾고 시지프스가 자신의 형벌을 생의 자부심으로 재인식했듯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부조리는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할 생의 동력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무의미해 보이고 반복되는 바위 밀기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 무의미함 속에 스스로 의미라는 불꽃을 피워 올릴 힘은 오직 당신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침묵한다면 당신은 그 침묵을 배경 삼아 가장 화려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예술 작품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부조리라는 파도를 타고 자유라는 바다로 나아가는 영원한 이방인이자 승리하는 바나나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그 무거운 바위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응시해 보십시오. 그 바위가 당신의 어깨를 누르는 무게만큼 당신의 생은 더욱 단단하고 찬란해질 것입니다. 챕터 6. 카미가 전하는 현대인을 위한 삶의 지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와 똑같은 지옥 같은 출근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비명을 지르고 싶다면 당신은 비로소 인류 최고의 행운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섬뜩하고도 기괴한 축복이 믿기지 않으시나요? 매일 아침 좁은 지하철 틈바구니에 몸을 구겨넣고 영혼 없는 눈빛으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기계처럼 퇴근하는 당신의 일상이 어느 날 문득 낯선 괴물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알베르 카미가 그토록 예찬했던 부조리의 각성이라는 찬란한 번개에 맞은 것입니다. 왜 사는지, 왜 이 일을 반복하는지,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 묻고 싶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을 좀먹던 자동화된 노예의 삶에서 깨어나 진짜 인간으로 부활하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 뒤편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학벌, 번듯한 직장, 화목한 가정이 마치 내 존재의 절대적인 이유인 양 굳게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죠. 하지만 부조리의 체험은 당신이 정성껏 쌓아 올린 이 의미의 탑을 단 한 번의 지진으로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라는 차가운 질문이 당신의 심장을 관통할 때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가치들이 실은 우주가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연약한 허구였음이 드러납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당신의 성공에 박수치지 않았고 당신의 실패에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그저 묵묵히 지독하리만큼 무심하게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지점에서 절망의 벼랑 끝에 선 당신의 손을 잡으며 뜻밖의 속삭임을 건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다. 라고 말이죠. 정해진 정답이 없기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공식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텅 빈 도화지라면 그 위에 어떤 기괴한 그림을 그리든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자유입니다. 주어진 의미에 순종하는 박제된 인간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생생한 반항아가 될 것인가?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주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 치열한 생존의 철학을 카미는 그의 걸작 패스트를 통해 더욱 날카롭게 증명해 보입니다. 알제리의 작은 도시 오랑에 들이닥친 전염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세계의 가장 잔인한 얼굴입니다. 도시는 폐쇄되고 죽음은 공기처럼 일상이 됩니다. 패스트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의 숨을 앗아가고 평생을 헌신한 성자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거기엔 어떤 정의도 합리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닥쳐온 재앙과 그것에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카미가 그리는 진짜 영웅은 이 압도적인 비극 앞에서 신에게 무릎 꿇거나 도망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런 보상도 승리의 확신도 없지만 그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 리유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패스트를 완전히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이 부조리한 고통에 아니오라고 외치며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성실성이자 반항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승리가 보장되지 않았기에 그들의 투쟁은 더욱 숭고하며 의미가 없는 세상이기에 그들이 만들어가는 연대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반복적인 일상과 이유 없는 시련들은 사실 현대판 패스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과 고통의 멱살을 잡고 그래도 나는 오늘을 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시지프스를 넘어서는 승리자가 됩니다. 카미가 전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내일의 천국을 믿지 말고 오늘의 햇살과 당신의 호흡을 믿으십시오. 삶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오늘을 대충 살아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단 1초의 감각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낭비해야 할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차가운 침묵만을 돌려준다면 이제 당신이 그 정막을 깨고 가장 뜨거운 생의 찬가를 부를 차례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 밀어올리는 그 무거운 바위가 당신을 짓누를 때마다 그 무게를 견디며 단단해지는 당신의 영혼을 응시하십시오. 부조리한 세상에서 스스로 의미를 선택하는 당신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숨겨진 그 거대한 반항의 불꽃을 터뜨리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났기에 당신은 그 어떤 이유보다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챕터 7. 패스트가 가르쳐주는 연대의 힘. 만약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평생 계속해야 한다면 당신은 당장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주먹을 불끈 쥐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독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의미라는 괴물을
단숨에 베어버릴 카미의 가장 뜨거운 병법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일에 뛰어드는 것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하지만 알베르 카미는 그의 걸작 페스트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포효합니다. 승리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니 어쩌면 반드시 패배할 운명일지라도 그 부조리한 운명의 멱살을 잡고 끝까지 버티는 연대의 힘이야말로 인간이 신보다 위대해지는 단 하나의 순간이라고 말이죠. 소설 속 주인공 리웨의 의사를 보십시오. 그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환자들을 마주하며 절망적인 진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의술로는 이 거대한 재앙을 완전히 막을 수 없으며, 페스트는 비웃기라도 하듯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앗아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리웨는 가운을 벗어던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치료는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품격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내린 단호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이미 부조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항임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전율 돋는 인물, 타루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형 집행의 잔인함을 목격한 후 어떤 명분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뺏는 모든 것에 반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신의 구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 없이 성자가 되고 싶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던집니다. 그에게 성자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패스트 환자들의 오물을 닦고 도시를 소독하며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껴안는 평범한 이웃이 바로 그가 꿈꾸는 성자입니다. 타루의 이 자발적인 선택은 부조리한 우주에 던지는 인간의 가장 고결한 응답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선하기를 선택하는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허무주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 뜨거운 연대 곁에 차가운 경고를 나란히 세워둡니다. 바로 파늘루 신부의 죽음입니다. 그는 처음엔 페스트를 신의 징벌이라 선동하며 사람들에게 공포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죄 없는 아이가 피를 토하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신학적 논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무고한 아이의 고통이 어떻게 신의 정의가 될 수 있는가? 이 부조리한 질문 앞에 신부는 답을 잃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카미는 파늘루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뜻에 순종하며 고통을 정당화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의 불의와 맞서 싸울 것인가? 부조리를 운명이라 부르며 체념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포기하는 가장 세련된 변명일 뿐입니다. 리웨와 타루가 보여준 연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다는 공감에서 시작해. 그러니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존의 본능입니다.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고독한 개인의 투쟁을 넘어 타인의 고통에 기꺼이 손을 내미는 연대 속에서 완성된다고요.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성실함이 바로 이 시대의 패스트를 이겨내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재앙은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타인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살자고 외치는 순간 부조리는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할 수 없는 한낱 배경으로 전락합니다. 카미가 전하는 이 찬란한 지혜는 명확합니다. 혼자 가면 절망이지만
함께 가면 반항이 됩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신을 넘어선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연대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다정한 반항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이 이 무의미한 우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챕터 8. 현대 사회에서 부조리와 맞서는 방법.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이 무기력한 질문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시대가 던진 가장 치명적인 덫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며 절망합니다. 금수저와 흙수저가 태생부터 갈리는 경제적 불평등, 지구가 불타오르는 환경 파괴, 그리고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전쟁까지. 이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개인은 한낱 먼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베르 카미는 우리에게 서늘하고도 강력한 각성제를 주입합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꿀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존엄에 대한 자살이며 오직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선택하는 자만이 이 부조리한 우주의 유일한 지배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카미가 말하는 희망과 반항의 차이는 실로 명확합니다. 희망은 지금의 고통을 잊기 위해 있지도 않은 미래의 낙원을 꿈꾸며 현실을 초월하려 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도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항은 다릅니다. 반항은 오물투성이인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 진흙탕 속에서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리웨 의사가 패스트를 완전히 멸균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청진기를 드는 이유, 타루가 승산 없는 싸움을 위해 자원봉사단을 조직하는 이유는 그들이 낙관주의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내린 가장 성실한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현대판 패스트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 플라스틱 안 쓴다고 지구가 살아날까? 혹은 성실하게 일해봐야 부의 세습을 이길 수 있을까? 같은 냉소주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카미는 바로 그 무력감의 목을 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결과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뜻합니다. 교사라면 단 한 명의 학생에게 진심을 다하고 부모라면 아이의 눈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맞추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적 성실함이야말로 거대한 부조리의 벽에 금을 내는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카미는 소설 패스트의 마지막 장에서 소름 돋는 예언을 남깁니다. 재앙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일 때 리웨 의사는 홀로 차가운 진실을 되새깁니다. 패스트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가구와 옷가지 속에 숨어 수십 년을 잠자다가 어느 행복한 도시의 죽음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쥐들을 깨울 것이다. 이 문장은 현대인에게 던지는 묵시록입니다. 부조리는 전쟁, 경제 위기, 혹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모습으로 언제든 우리 삶을 다시 침범할 것입니다. 부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우리 곁을 맴도는 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정답을 맞히는 시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에 맞서 나만의 노를 젓는 항해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노력을 비웃고 무의미한 결과를 돌려줄지라도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나의 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부조리는 더 이상 당신을 파괴할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작은 성실함이 바로 당신의 삶의 의미라는 피를 수혈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진부한 격언이 아니라 카미가 전하는 가장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무겁고
사소한 일들을 사랑하십시오. 결과라는 허상을 쫓느라 오늘이라는 찬란한 과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할지라도 끝까지 반항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에게 우주는 침묵 대신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반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비록 세상의 온도를 0.1도밖에 올리지 못할지라도 그 온기야말로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챕터 9.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카미의 철학.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카미의 철학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삶의 부조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들은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은 오락에 빠져들면서 부조리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우리 삶의 부조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어진 의미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의미들을 강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한다. 결혼을 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한다. 집을 사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삶의 필수적인 의미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하지만 카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것들이 정말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나요? 아니면 그저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 불과한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조리를 인식했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합니다. 세계가 우리에게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가요? 무엇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나요? 무엇을 할 때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넷째,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카미의 철학은 단순히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리웨 의사는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타루는 고민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원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가치에 따라 실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연대해야 합니다. 카미가 패스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연대입니다. 리웨와 타루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단을 만들어 함께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부조리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말하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의 의미입니다. 챕터 10. 부조리를 넘어 진정한 삶으로. 카미의 철학은 우리에게 힘든 진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항상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고통받고 나쁜 사람이 번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조리한 세계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동시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희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우리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지프는 바위를 영원히 밀어 올려야 하는 운명을 가졌지만, 그는 그 운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카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카미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패스트에서 묘사된 상황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사람들이 격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되었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연대의 힘도 경험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봤고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섰고 우리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말한 반항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부조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경제 불평등, 전쟁과 폭력, 차별과 혐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을 통해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미의 삶 자체가 이러한 철학의 증거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부했고 글을 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제리 독립전쟁 동안 평화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사형제도에 반대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섰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반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반항을 통해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카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제리 독립 문제에서 복잡한 입장을 취했고 때로는 모순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끊임없이 고민했고 질문했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편한 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질문들과 씨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통찰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카미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무력감, 공허함, 불안, 이런 감정들은 모두 부조리의 체험입니다. 그리고 카미는 우리에게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감정들을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들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감정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우리도 불공평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해서 우리 삶도 무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공정하게, 더욱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1960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아니, 바로 그 부조리 때문에 더욱 열정적으로 삶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그는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합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억압에 맞서 싸우고,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에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방법,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카미의 철학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카미의 철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 카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바위를 밀어 올리기 시작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